Together with Jesus 행복해 함께라면 Broadcasting TWJ. 얼마 전이었죠?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5.4 규모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수차례 여진이 있었고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수개월 여진이 계속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금이 간 집에서 대피소로 옮긴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경주의 지진도 포항의 지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전할 것으로 생각되는 곳으로 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두려움이 많아지는 때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럼 오늘도 주락 저 태양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할게요. Occurred to me, I would be lost without your tenderness. Such sweet caress, and still not thirst. I cannot live without you. Oh, each day that passes by offers something new. Another reason why to fall in love with you. So what can I do? I know it shows positive about it, that I'm so in love. Nothing's wrong about it. Heart truly knows. Gonna tell the world about it. I'm so in love with you. Yeah. Every time I think of you, I'm reminded of the special day. Say
Yo. 조랍해 언제 어디서든지 조랍해 그대와 함께해야 간지가 나는 헤드폰이 아니면은 어때 번들 이어폰 꼭꼭 쑤셔넣고 집중 걱정 톡톡 하게 해주는 라디오 조랍해 언제 어디서든지 조랍해 그대와 함께해야 여러분들의 월요병을 책임지는 주라기 DJ 태환입니다. 네, 첫 곡으로 비비 와이넌스 So in Love 듣고 오셨습니다.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진 피해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죠. 여진 때문에 아마 한 달은 지진 후에 한 달 정도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녹음하는 시기에서 며칠 전만 해도 또 여진이 계속 좀 강력한 여진들이 계속 출몰하고 있는데 이걸 뭐 계산을 못해요. 어디서 얼만큼 어떤 규모로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무섭죠. 예. 이게 물론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일어나면은 피해가 그나마 적죠. 직격탄 아니니까. 근데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일본의 그 큰 원전 사고 같은 경우도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쓰나미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섭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바다 해안가에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뭐 올해 여름이었나요? 부산에 태풍이랑 쓰나미 비슷한 게 몰려왔을 때 그 영상들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진짜. 그 해안가 아파트 고층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찍은 영상들을 봤는데 물론 그 건물 자체가 뭐 무너질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밖에 도저히 나갈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자연의 힘, 자연의 무서움을 다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의 힘은 어쩔 수 없구나. 우리가 진짜 과학을 갖고 별의별 발명품을 만들고 삶을 편안하게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은 알아도 이런 자연 재해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에서는 참 취약하구나. 그런 것 같아요. 알 수 없으니까 진짜 뭐 지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해서 천둥 같은 경우에도 번개죠, 번개. 천둥은 소리죠. 번개 같은 경우도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뭐 진짜 뭐 우연히 우산을 들고 가다가 맞으신 분도 있다고 들었고요. 심지어 뭐 연속으로 2번, 3번 맞으신 분도 있다고 하고 운이 좋으면 사는 거고 또 운이 안 좋으면 또 그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이게 참 자연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사고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되면서 앞으로 건물도 더 안전하게 지을 것 같고 부실공사 관련된 건물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할 것 같고요. 뭔가 다시 한번 뉘우치는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민이 된 분들은 정말 안타깝죠. 진짜 안타깝고 많은 분들이 또 지원을 해주시고 자원봉사도 해주시는 모습 보면서 그래도 아직 세상이 참 밝구나라는 또 그런 좋은 모습도 보게 되었고요. 근데 뉴스에서 막 후원해주신 분들 있잖아요. 기부, 후원금 해주신 분들 너무 노골적으로 성함이랑 정확한 가격 이렇게 뜨는 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외국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누가 했는지 정도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가격까지 굳이. 아니 뭐 좋은 일 하는 분들 이렇게 좋게 또 이렇게 알려드리는 대중들한테 알리는 그런 것도 좋은 거지만 그래도 또 그 금액 차이에서 또 오는 약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자 후원해주신 분들 진짜 너무 멋있고 뭐 진짜 뭐 사업하시는 대기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을 또 이렇게 기부하셨더라고요. 요즘 경기 불황인데 그렇게 또 해주시니까 참 아직은 대기업들도 참 좋은 생각 가지신 분들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쵸? 요즘 좋은 뉴스가 많이 없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저녁 뉴스를 좀 즐겨보거든요. 왜냐면 하루에 있던 것들을 정리해서 보여주니까.
근데 네, 그렇죠. 좋은 게 없죠. 스포츠 뉴스가 밖에 좋은 게 없네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어서 빨리 뭔가 이제 평창 올림픽 시즌이 되면은 얼마 안 남았죠? 두세 달 정도 남았나요? 그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밝은 뉴스들, 뭐 금메달 소식들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좀 가득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동안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사건 사고들 때문에 계속 같은 얘기 나오고 이럴 것 같은데 뉴스 보시면서 너무 그것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요. 좋은 생각도 많이 하시면서 또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또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이제 정말 새해 다짐을 할 시간, 네, 뭐 기도 제목도 그렇고 그런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좋은 생각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연말 여행 계획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러네요. 오프닝부터 살짝 조금 무거웠죠. 근데 좀 진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전환 삼아 바로 1부 첫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연은 도움닫기님께서 유초등부 크리스마스 특별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출석이 들쑥날쑥한 아이들이 있어서 제대로 맞춰보는 게 너무 힘이 드네요. 인원이 많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건의해서 초등부는 따로 하는 걸로 해야겠어요. 아, 그렇죠. 이게 유치원과 초등학생은 또 천지 차이죠. 저는 중고등부 교사를 해본 적이 있고 제가 제자로,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던 제 제자가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유치부랑 초등부 교사를 맡았었어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도 했었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애들이 약간 유치원도 약간 어린 유치원은 말 잘 들어요. 귀엽게. 근데 약간 유치원의 약간 고학년들 내지는 이제 초등학교 초반년생들 말 안 듣습니다. 진짜 그 미운 4살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약간 미운 그 중간 약간 사춘기 전 시기가 딱 오는 그때라서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진짜. 말도 안 듣고 엉망이죠, 엉망 진짜. 진짜 힘들어요. 아이들 돌보는 게 힘든 만큼 저는 유치원 교사, 특히 뭐 초등부 교사, 뭐 교사 그 봉사로 교사하시는 분들 말고 진짜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분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 인내, 그 평정심, 그 온화함, 아이들을 항상 보면서 긍정적인 표현들,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되게 고뇌와 힘듦이 많겠지만 분명히 다른 곳에서 풀 수 있는 것들이 꼭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쌓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누굴 가르치고 보살피는 것 자체가. 아무튼 일단 크리스마스 특별 찬양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준비 잘하셔서 정말 축복받는 그런 좋은 예배 올리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사연 찡그리노님께서 자취하는 집이 웃풍이 불어서 공기가 차갑거든요. 집에 있으면 몸은 따뜻한데 코끝은 너무 시려워요. 창문 뾱뾱이 작업을 서둘러야겠습니다. 이 느낌 뭔지 알죠? 이 느낌. 이게 참 신기한 게요. 한국은 그 온돌 시스템이잖아요. 난방. 그 바닥이 뜨끈뜨끈해지는 온돌 시스템이기 때문에 발은 따뜻해요. 근데 공기가 좀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외국에는 온돌 시스템이 없어요. 다 카펫이고 온돌이라는 개념이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라든지 그런 게 이제 추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은 그냥 난로예요. 난로. 공기 중으로 전달하는 열 있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래는 차가워요. 발 시려워서 막 수면 양말이라든지 슬리퍼를 꼭 신어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뭐 히터나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에서는 레디에이터라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그 쇠통에 물을 가열시켜서 그 열을 전도하는 거예요. 공기 중에. 뭔지 아시겠죠? 옛날 그 화장실에 있는 그런 것들. 물 틀어가지고 그거 얼지 않게 관리도 잘해야 되고 아무튼 그런 거로 하기 때문에 공기가 차갑다는 느낌은 거의 받기 힘들었어요. 제가 살 때는. 근데 한국에서는 발은 너무 뜨끈뜨끈하고 또 약간 공기는 좀 차갑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근데 장점은 있습니다. 온도를 세게 틀으면 금방 금세 공기도 뜨거워져요. 좀 너무 답답해지게 느껴질 정도로. 예. 참 기발한 아이디어긴 한데 글쎄요. 진짜 추운 곳에 살지 않은 이상은 저는 굳이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 온돌 난방보단 에어컨. 네, 에어컨이 저는 좋습니다. 전 더운 게 너무 힘들어요. 여름이 진짜 에어컨 없으면 잠 못 자요. 예, 한번 공사하는 것 때문에 에어컨이 하루 안 될 때가 있었거든요. 와, 그 하루 안 되는데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선풍기로 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도 뭐 일단 그렇죠. 참 뭐랄까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붕 있는 집에서 우리가 침대에서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기장판 틀 수 있는 환경인 것만으로도 그렇지 못한 것들도 많고 말이죠. 아무튼 이게 생각하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욕심은 진짜 끝이 없고, 예, 또 감사함도 끝이 없고, 비교도 끝이 없고, 항상 약간 자기 놓인 것에 대한 감사함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 그거를 잊죠. 잊는다는 거라기보다는 그걸 되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죠. 당연하다는 듯이.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참, 막 이렇게 에어컨 얘기하고 뭐 하는데, 아, 그러네요. 진짜 힘든 환경에 놓인 분들도 많은데, 안 그래도 아까 이재민도 얘기하고 이랬는데, 그렇습니다. 부디 올겨울 이제 슬슬 추워지기 시작했는데, 이재민 분들, 일단 그 새로운 안식처가 나타나기 전까지 모두 따뜻한 곳에서 안전히 모두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애교쟁이님. 군대에 있는 남동생이 소포를 보냈다길래 뭘 보냈나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군대 PX에서 파는 과자를 한 박스 제대로 챙겨 보냈더라고요. 시중에서는 본 적이 없는 과자 종류인데요. 다이어트 중인데 잠시 쉬어야 할까 봐요. 무슨 과자인지 좀 이름이랑 뭐 브랜드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저도 경험이 없으니까요. PX를 가본 경험도 없고, 뭐 군대만의 그런 뭐 다른 과자 종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군대의 그런 그 조리법, 여러 가지 그 불량식품을 섞어가지고 조리식품, 이런 전자레인지 식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뭐 그나마 아는 건 뽀글이, 봉지채로 라면을 끓여 먹는 거 있잖아요. 뭐 그냥 엄청 짤 것 같긴 한데 추억의 맛이죠. 예를 들어서 저도 그때 한참 제가 언제죠? 온유 씨랑 세희 씨 할 때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진짜 시즌 1 저희 캐나다 전에 제가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 되게 엄격한 학교에서 처음에 보냈었어요. 초반기 한 1년을. 그 후에 학교를 다른 데로 옮겼었는데 진짜 개인 간식이며 뭐며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하면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초콜릿 바를 줘요. 좀 어이가 없죠. 되게 생각해 보면은.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싫고 밉고 그랬어요. 학교 자체가. 예. 심지어 그거를 내가 원하는 걸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가, 그러니까 그 식당에 들어가면서 거기 놓인 거, 만약에 앞에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걸 다 먹어버리면 전 그걸 못 골라요. 약간 그런 시스템. 되게 엄격해서 막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잖아요. 막 라면 특히 이런 것들. 아니면 막 김치는 그때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괜히 못 먹으니까 더 그런 것들이 땡기게 되죠. 매콤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아무튼 라면을 몰래 공수를 했어요. 공수를 했는데 끓여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진짜 끓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컵라면인데도 뭐 어떻게 할 수가, 뭐냐면 주전자를 방마다 두지 않아요. 위험하니까. 딱 그 사감 선생님이랑 그 같이 이렇게 양호실 같은 그 공간에 이게 애들 차 마시라고 있는 그런 주전자는 있는데, 뭐 그거를 눈앞에 컵라면을 담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몰래 밤에 불 다 이제 꺼지고 점등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 수도꼭지를 막 틀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뜨거워지죠. 근데 뭐 손을 못 댈 정도로 뜨거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라도 넣어서 컵라면을 먹는데 면이 있겠습니까? 안 익죠. 오도독 거리면서. 하지만 그냥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렇게 먹는. 젓가락도 없었어요. 젓가락도 없어가지고 칫솔 뒷부분, 그렇게 퍼먹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참 맛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걸 다시 먹으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안 그래도 영국물은 석회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전자 물을 끓이고 나서 주전자를 보잖아요. 그럼 하얀 가루들이 있거든요. 아마 뭔지 아실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무튼 이제 그런 물로 맛있게 먹었던 그때는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추억의 맛이니까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애교정이님 동생분 군대 생활 이제 추운 겨울 힘든 생활 시작하실 텐데 꼭 안부 틈틈이 물어보시고 또 이렇게 오히려 군대에 있는 동생이 뭔가 보내주는 것보다 한번 면회 가시면서 맛있는 음식 잔뜩 싸가시면 정말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동면 준비 중님께서 인터넷에서 식전에 속이 쓰리면 위산 과다이고요. 식후에 쓰리면 위산 부족이라는데 둘 다 해당되면 과다인가요? 부족인가요? 식전에 위산 과다인데 너무 많이 먹어서 위산 부족이 되는 걸까요? 그런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그냥 너무 잘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게 뭐라고 그러죠? 식전에 속이 쓰리면 위산 과다라는 게 굶었을 때, 그러니까 속이 너무 비어서 그런 거고요. 식후에 쓰리는 경우는 저는 거의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냥 배가 아프죠. 너무 많이 먹으면. 근데 먹고 나서도 속이 쓰린 거 보니까 일단 위산 부족이라는 느낌보다는 폭식하시나요 혹시?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너무 계속 끼니를 거르고 뭐랄까 너무 위산이 과다됐을 때 먹으니까 그 위벽 자체가 좀 헐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이런 분들 많아요. 되게 위궤양이라고 하죠. 뭐 스트레스성도 있지만 오히려 너무 굶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틈틈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너무 굶지 마시고요. 틈틈이 그냥 끼니를 거르되 조금씩 계속 뭔가 입에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위가 위산 과다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위험한 것 같습니다. 위산 과다. 아무튼 건강이 최고니까. 네, 뭐 만약에 다이어트라서 그런 거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틈틈이 드시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너무 과식을 하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적당한 게 좋은 거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연 나봉이님께서 애기 데려다 주다가요 학교 근처에서 완전 빠르게 지나가는 차를 보았어요. 학교 근처라 서행 운전해야 되는데 제가 다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좀 애들을 위해 배려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스쿨존 예전에 무한도전에서도 했었죠. 이게 알지만 그러니까 학교가 끝날 시간이거나 학생들이 안 보이면은 그냥 일반 도로랑 똑같이 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또 약간 처벌 자체가 한국은 엄격하지가 않잖아요. 외국은 얄짤 없어요. 진짜 주행 속도에서 시내 주행이 외국은 50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51km만 돼도 경찰이 잡아요.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진짜 군뱅이처럼 가야 돼요. 인내심. 근데 저는 외국에서 계속 운전을 했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안전하고. 그러니까 뭐 시내에서 100 이상으로 달릴 일이 없어요. 진짜로. 고속도로를 가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게 그냥 자연스러웠는데 한국에 오니까 시내에서도 막 80, 90 택시 타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짜. 저도 고백하지만 운전할 때 시내에서 뭐 과속할 때 많죠. 뭐 시내 주행이 이제 60이죠,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50인 존도 있고요. 뭐 스쿨존 당연히 30 이하인데 대부분 교통 흐름을 맞추다 가다 보면은 이미 60이 넘어 있어요. 대부분 평균이 60에서 80 사이일 거예요. 웬만한 시내 주행이 차가 막히지 않는 이상. 그런 거 보면서 뭐 경찰도 같이 그렇게 옆에 달리고 있고요. 잡질 않으니까. 오히려 차들이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깜빡이도 안 켜고 차선 변경도 하고. 약간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편한 점도 있어요. 유리한 점도 있는데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인식들, 이런 뭐랄까, 교통 경찰관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 가벼워서 처벌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안전하게
규칙을 잘 지키는 운전자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장 위험한 운전자가 속도 위반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위험한 운전자가 숙련되지 못한 운전자입니다. 물론 운전을 난폭하게 하고 빨리 하는 것도 위험하죠. 위험한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진짜 그러니까 음주운전 뭐 이런 운전 제외 맨정신인 상태에서 제일 무서운 게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의 운전. 왜냐면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빨리 막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빨리 가는 게 목적이어서 뭐 껴들기도 하고 깜빡이 안 킨 상태에서 앞으로 최대한 빨리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뚜렷한 목적이 보여요. 뭘 하려는 건지. 그래서 그냥 먼저 가게 하거나 화가 날 때는 안 껴주거나 이러면 되는 건데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미숙한 운전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돌발 행동들이 너무 많아서 뭐 차선을 먹고 간다든지 깜빡이를 오른쪽 걸 켰는데 왼쪽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신호가 이제 빨간색인데 막 간다든지 뭐 등등등등 그런 것들이 사고 유발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이 더 어려워진 게 정말 천만다행이긴 해요. 하지만 다시 봐야 되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요즘 막 그런 사고들 많았잖아요. 고속도로 위에서 그런 것들 보면서 진짜 살인무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운전하면서 일순간이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는데 좀 예를 들어서 뭐 고속도로가 아니더라도 뭐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만 타도 만약에 내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내 앞에 껴들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지? 만약에 근데 그게 전복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일순간이니까 사고는. 그러니까 참 이 삶이라는 게 사람 목숨이라는 게 진짜 정말 별거 없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운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누구를 태우면. 저 혼자서 할 때는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하는 편이에요. 뭐 밟을 때 밟고, 네, 뭐 그러는데 사람을 태우면은 웬만하면은 그 사람이 안정감을 같이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이제 운전 면허 갓딴 사람들 몇 명 있을 텐데 그때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자신감도 붙고 즐겁고 막 그럴 텐데 뭐 다 겪는 시기지만 그때 별 탈 없이 큰 사고 없이 다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위험해요. 나도 다칠 수 있지만 내가 몰고 있는 차가 흉기가 또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 책임감 있는 사람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팔랑팔랑님께서 카페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특히 말을 예쁘게 안 하시는 분들 때문에 자괴감을 느낄 때도 많아요. 저도 저희 집에서는 귀한 딸인데요. 모두들 알바생들에게 조금만 신경 써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거 알죠. 저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 관련해서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대할 때 이게 돈이 많고 없고에서도 물론 그 사람이 풍기는 것들이 달라요. 말하는 뉘앙스, 톤 이런 게 다르긴 한데 진짜 멋있는 거는 정말 부유하시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위치가 높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기본 에티켓 무조건 지키시고 오히려 이제 젊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직원이라고 존중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죠. 존중하면서 그런 것들 모습을 보면서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른들은 본받을 만하다. 리스펙트란 말 있잖아요. 존중. 진짜 리스펙트예요. 그런 분들은.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을 보면은 나이 많으신 거 빼고는 전혀 그냥 기본 에티켓만 지키는 거지 막 뭔가 더 막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딱 할 것만 하는 그러게 되더라고요. 뭐 주변에서도 많이 보이죠.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특히 제일 많이 보는 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사람들 줄 서 있는데 갑자기 제 앞으로 쑥 들어오더니 새치기를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저 미안한데 내가 먼저 앉으려고 하니까 여기 잠깐 새치기 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아니고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아니면은 딱 그 문 열리는 타이밍에서 언제 어느 순간 모르게 그냥 밀쳐요. 저를 밀어요 진짜. 저를 밀고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보통 엘리베이터나 지하철이나 타 있는 사람이 나와야지 나올 사람들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탈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게 차례가 맞는데 어떤 분들은 엘리베이터나 지하철이나 내릴 사람들이 내리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먼저 밀치면서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좀 그런 거 보면은 특히 뭐 젊은 분들도 그러는 분들도 종종 있겠죠.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저는 근데 대부분 어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보면서 그런 어른들에게는 뭔가 짠함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오신 거니까 뭐 그걸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걸 뭘 눈살을 제가 괜히 찌푸린다고 해서 뭐 득될 것도 없고 근데 그냥 짠해요. 그런 거 보면 그렇습니다.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기본 에티켓, 기본 매너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는 게 나이랑 전혀 상관없거든요. 나이 있다고 존중받는 게 아닌데 저는 저보다 어릴 사람들이어도 진짜 멋있고 배울 점들이 있으면 저는 진짜 리스펙트해요. 깍듯이 돼요.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굽신굽신 이게 아니라 진짜 리스펙트 하면서 대해요. 멋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 보면. 일단 팔랑팔랑님 서비스업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바꿀 수도 없고 중요한 거는 적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대했을 때 물론 기분이 나쁘고 그러지만 그거를 빨리 잊을 수 있는 그걸 너무 담아두지 않는 앙심을 품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냥 그럴 때 정말 더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멋진 청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자한테도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숙녀? 숙녀가 맞겠죠? 네, 숙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서비스 관련 업 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빈빈스님께서 테디는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 있으시죠? 저는 얼마라도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은 학생이에요. 뭔가 우리나라도 좋기는 하지만 외국의 자유롭고 이색적인 문화 속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상상만 하지만 언젠가는 현실이 되길. 그쵸. 저도 살아봤죠. 영국에서도 살아보고 캐나다에서도 살아보고 또 미국에서도 살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다 달라요. 또 미국이나 캐나다가 뭐 비슷한 북미라고는 하지만 뭐 도시마다 느낌이 너무 달라요. 도시마다 주마다 주마다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도시마다라기보단. 그렇기 때문에 경험해보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배울 점들도 많고 느끼는 것도 정말 많고 그리고 내가 원래 누리고 있던 그 감사함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느끼는 그런 꿈 같은 그런 현실은 없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캐나다 생활을 오래 하면서 한 에피소드예요. 그냥 제 개인 에피소드인데 캐나다 생활을 하면서 너무 할 게 없다고 느껴졌어요. 물론 지금도 젊은이들이 많이 나가요. 캐나다에서. 안정감을 위해서는 캐나다로 많이 들어오는데 뭔가 이렇게 개척하고 도전하고 이러는 마음을 가지신 사람들은 다 타지로 가거든요. 다른 도시로 넘어가거나 미국으로 가거나. 그러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밴쿠버 안에서는 약간 우물안 개구리처럼 느껴졌어요. 진짜. 솔직히 캐나다 계속 있었으면은 저는 그냥 그걸 너무 누리면서 너무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몰랐다면. 근데 뉴욕을 가면서부터 너무 달라졌어요. 제가 뉴욕을 가니까 정말 다양한 문화. 물론 밴쿠버도 그러니까 이민 사회가 정말 풍요로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뉴욕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이민 사회가 역사도 더 깊고 더 다양한 인종들이 많고 또 관광객들도 왔다 갔다 정신없는 정말 전 세계인들이 다 몰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문화를 한 번에 접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예요. 정말 매력 있어요. 초반에는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와, 여기서 진짜 너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일단 1차적으로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죠. 거기가 뉴욕 맨하탄 안에 살려면요 생활비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오히려 식비는 싸요. 식비는 생각보다 제주도보다 싸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가 너무 비싸요. 진짜 불만입니다. 제주도 분들 너무 관광객 상대로 하시듯 네, 내국인들 상대해 주시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식비는 싸지만 생활비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특히 렌트, 예, 숙박비죠, 숙박비 너무 비쌉니다. 진짜 너무 서울보다 비싸요. 서울보다 훨씬 비싸요. 그래서 제가 알던 학생들은 원룸이에요, 원룸. 그러니까 방이 없는 개념을 커튼을 천장에 달아가지고 원룸을 공간을 나눠서 방처럼 만들고 사용했던 학생들도 봤어요. 대단하죠. 되게 막 호화로운 삶을 누릴 거라 생각하잖아요. 뉴욕에서 학교 다니고 그러면 와 좋은 뭐 예를 들어서 NYU도 있고 콜롬비아도 있고 유명한 학교들이죠. 아니면 뭐 에밀리카는 죄송합니다. 에밀리카는 밴쿠버에 있는 디자인 스쿨이군요. 우리 팔슨스 유명하죠. 근데 재밌는 게 팔슨스 가면요 패션과 가면은 반 이상이 한국인이에요. 이게 물론 네 좋아요. 외국 생활이 좋은 건 맞는데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은데 가면은 영어도 안 늘고 한국 친구만 많이 사귀다 옵니다. 그리고 호화로워 보이는 그런 생활 뒤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룸에서 커튼 치고 3명이서 사는 그런 상황. 그리고 막 그렇죠. 막 텀블러 들고 막 센트럴파크 막 조깅하고 강아지 산책 그럴 여유 없어요. 진짜 치열하게 살아요. 사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맨들, 비즈니스 우먼들 지나면서 보잖아요. 저도 그때는 뭔가 공부를 하기 위해 갔는데 공부를 다 마치고 조금 더 그 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좀 더 몇 달 정도 머무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는 좀 여유로웠잖아요. 그래서 막 주중에도 막 카페에서 사람들 구경하고 이러면서 봤는데 진짜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에는 여유가 없어요. 표정에서. 후딱후딱 먹고 바로 일하러 가고 이동도 빨리빨리 하고 주변도 안 봐요. 그들이 뭘 누리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관광객들 안에서는 그런 걸 다 보죠. 경험하고 사진 찍고 여유롭게. 그러니까 어디에 놓여 있든 어느 상황이든 힘들어요. 왜냐?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 근데 그러지 못한 경험하지 못했던 곳을 가면 설레이고 그게 더 부럽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것처럼. 그래서 단지 그냥 난 외국에 여기가 내 생활이 별로야. 난 외국에서 살 거야. 이런 마음보다는 아직 어리시다면 워킹홀리데이라는 개념도 있고 뭐 교환학생이라는 개념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좀 접해봤으면 좋겠어요. 단기 유학, 그러니까 막 어학연수 이런 거 말고 진짜 일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뭐 반년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문화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난 외국이다 이게 아니라 나한테 분명 맞는 문화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 문화의 배움을 토대로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더 지금 상황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참 한 줄 토크 사연들인데 제가 좀 길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경험담을 또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 관심 분야가 아니신 분들이었다면은 좀 약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아무튼 그럼 이제 1부 슬슬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방송 참여 안내 가볼게요. Charlie Hall, I Found Jesus. When I hear the singing in the streets, Jesus is alive. All creation shouts aloud, Jesus is alive. Now surely we can all be changed, 'cause Jesus is alive. And everybody here can know Jesus is alive. Well, I will live for all my days to reach the banner of truth and light, and I sing about my Savior's love. And the best thing that happened was the day I met you. I
everybody's seen the truth. Jesus is alive. And I will live for all my days to raise the banner of truth and light. And sing about my Savior's love. And the best thing that happened was the day I met you. I found Jesus. I found Jesus. I found Jesus. I found Jesus. Bring it down. I found Jesus. I found Jesus. Shout it out. I found Jesus. Cry from your heart. I found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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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방송 참여 안내 가볼게요. 찬양을 즐기는 주락은 매주 월요일 낮 12시 업데이트되고요. 저희 홈페이지 www.btwj.co.kr로 오셔서 주락 게시판에 사연 올려주세요. 그리고 핸드폰으로도 방송 청취 가능합니다. 아이폰 유저들은 팟캐스트 어플, 안드로이드 유저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팟캐스트 관련 어플 팟빵, 라디오 팟 다운받으셔서 BTWJ 또는 주락으로 검색하시면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평가 많이 해주시고 많은 청취 부탁할게요. 문자는 010-6848-9191, 카카오톡 아이디는 BTWJ9191, 손편지 사연 또한 기다립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109번지 덕용빌딩 2층 라디오 온 에어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에 BTWJ로 검색하시면 주락의 업데이트 소식 및 사진 및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주락을 TV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올레 KT CMTV 채널 262번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CMTV 채널을 검색을 통해 시청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보이는 라디오를 만날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BTWG와 함께하는 분들이 계시죠. 본 프로그램은 뉴런 뮤직, 화이트리본 뮤직, 라운제나, 태연퀴커물, 이엔치과, 체리스마일 치과, 스튜디오 사진을 그리다, CM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1부 끝곡으로 크레이크 스미스, Lead Me 듣고 와서 2부 네 마음을 들려줘로 돌아올게요. 잠깐만요. Before I say one
시간 함께라서 행복한 오늘 주님과 우리 지금처럼 언제나 좋아 주라. 네, 격렬한 호응과 폭풍 리플을 달아드리는 시간이죠. 2부 네 마음을 들려줘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첫 번째 사연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연은 전압은 110V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나도 투정 부리고 싶어요. 읽어볼게요. 저도 힘든 일 있고 말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배부른 소리 한다며 되려 핀잔 듣고 있는 친척분에게 사업을 배우고 있는 현재 27살 휴학생입니다. 고작 3개월밖에 안 되는데 벌써부터 숨이 차네요. 친척분은 여자이신데 여자 혼자 힘으로 10년 조금 안 돼서 기반을 잡은 모습이 참으로 존경스럽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배신과 주위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받고 있었는지 유리 멘탈인 저로서는 그저 이 상황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 친척분 밑에서 일을 배운 지 고작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벌써부터 주위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오갑니다. 예를 들면 남들은 몇 년 동안 치열하게 노력해 오를 수 있는 제자리가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출발 자체가 남들보다 더 앞선다고요. 그리고 제가 힘들다고 하면 그럼 그만두고 돌아와서 복학하거나 아니면 공무원 준비를 하랍니다. 걱정해주는 것 같지만 저를 오랫동안 알았던 제 친구 중 한 명은 너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면 공무원 준비하라는 소리는 안 할 것 같아 라고 합니다. 전 책상에 오래 앉아 공부하는 걸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공무원 준비를 했으면 진작에 했겠죠. 그 외에도 여기저기 들려오는 너는 부럽다, 처음이 좋아서 이런 말들 처음엔 그냥 어안이 벙벙했는데 요즘은 듣기가 너무 싫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남의 부러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안 겪은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랄까 뭐 사회적 위치에 관련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외에도 뭐 성격적인 부분 뭐 아니면 운동, 성적 뭐 갖고 있는 뭐랄까 뭐 외적인 거, 내적인 거 등등등 누구나 다 겪어보지 않았을까요? 남들의 그런 시기 질투.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보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 이겨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꼬리표는 붙을 수밖에 없어요. 가족이니까. 그리고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거를 부정하면서부터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걸 인정하고 그것에 노가 되지 않게, 그러니까 그것에 해가 되지 않게, 누가 되지 않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 해라기보단 그것에 누가 되지 않게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어떻게? 실력으로. 그게 아닌 이상은 계속 그 말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그 후에도 부러움은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위치에 오른 게 타당한 실력과 마음가짐으로 올랐느냐, 그것이 아니라면은 남들한테 더 안 좋은 쓴소리 듣겠죠. 약간 의구심을 계속 사겠죠. 근데 그만한 실력과 마음가짐으로 그 자리를 계속 있는다면, 그만큼 노력해서 그 자리를 얻는다면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이때 그거 갖고 뭐라고 할 사람 뭐겠어요. 그만한, 물론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그만큼 노력했고 그만큼 잘하니까 그 위치에 있는 거니까요. 그거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죠. 팔은 안으로 굽어요. 당연히 가족한테 더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남이라 해도 당연히 친구한테 더 마음이 가는 거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더 마음이 갈 수는 없는 것처럼, 이런 큰,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안 그래도 뭐 10년 조금 안 돼서 기반을, 그럼 진짜 내 자식처럼 그렇게 키우신 사업인데 아무한테나 주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아무한테나 맡기려고 하시지도 않을 거고. 그만큼 감사해야 되고, 그 남의 그런 공격들, 그런 걸 이겨내야 돼요. 누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뭐 흔들리고 화나고 이러는 거 그건 일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걸 말하는 사람들도 그걸 말하고 나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생각 되돌아봤을 때 그 상황에서는 그분들도 약간 진짜 질투나고 시기하고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되게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예. 그만큼 우리 전화분 110볼트님께서 더 합당한 그 위치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결과는 어떻게든 거기까지 도달한다 치지만 그 과정에서 그 말들을 이겨내면서 약간 적과의 동침이죠. 그렇게 질투와 시기를 하는 사람들과 더 소통을 하세요. 내가 내 상황을 더 솔직하게 내가 잘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를 더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난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될 자리니까 난 뭐 옵션 많아. 여기 안 되면 딴 데 가면 돼.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진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함, 그리고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하나 수고하셨다 이런 것들을 진심을 담아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사소한 것들 하나, 표현 하나가 인식을 바뀌게 만들어요. 사람의 인식을. 진짜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선배로서, 제가 그래도 전화분 110볼트님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인생의 선배로서, 사회의 선배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겪으시고 이겨내셔야 되지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우리 전화분 110볼트님밖에 없어요. 질투와 시기, 그 말들을 안 하게 하려면 그 말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생각도 나지 못하게 그들 앞에 비춰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쉽진 않죠.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니까. 첫 번째로 아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도 물론 잘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쵸? 그래야 합당한 사람인 건 맞으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비즈니스도 사람과 하는 거잖아요. 일과 일끼리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 더군다나 내 식구라고 생각하고 그들과의 소통을 더 할 수 있는, 그리고 소통을 한다고 해서 막 친구처럼 지내고 막 카톡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만났을 때 그들을 위해서 진짜 수고했다라는 아까 뭐 그런 말들이 헛말이 아니라 빈말이 아니라 진짜 진심을 담아서, 그리고 그냥 뭐 사소한 거 있잖아요. 막 진짜 생각나서 뭐 간식 하나 사왔어요 하면서 그냥 뭐 주스 한 팩 건넨다든지 커피 한 잔 건넨다든지 이런 작은 것들, 나도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먼저 다가가야 돼요. 먼저 다가가야 되는 우리 전화분 110볼트님, 한 전화분 220볼트로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젊으니까, 아직 창창하잖아요. 아직 20대 중반이시니까 휴학하는 만큼 지금 일단 학업은 잠깐 내려놓으신 만큼 더 일 쪽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멋진 사람 돼가지고 그 위치에 걸맞는 합당한 사람 돼서 더 베풀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화이팅. 자, 그럼 다음 사연 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또 듣고 올게요. 데이비드 펠프스, 할렐루야. He is the promised Holy One. Emmanuel, God's only Son. Oh, the everlasting great I am. As a tiny little baby born in Bethlehem. Oo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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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What did the angels say that night as they filled the sky with a heavenly light? The shepherds shook when they heard them sing. No need to fear, good news we bring.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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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네, 두 번째 사연 가볼게요. 두 번째 사연은 같이 가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항상 남의 눈치 보는 여자친구. 읽어볼게요. 제 여자친구는 남의 눈치를 정말 많이 봅니다. 저랑 여자친구는 같은 학과 CC인데 항상 남 눈치를 그렇게 많이 봐요. 그런데 학과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니, 몇몇은 눈치채고 있을지도 모르죠. 전공과 교양도 같이 듣고 점심도 같이 먹고 손만 안 잡았지 거의 같이 있는데요. 당연히 눈치를 채죠. 여자친구가 커플이 헤어지면 과내에서는 여자가 손해라며 비공개로 사귀자고 했거든요. 처음엔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라는 생각만 들고 여자친구가 너무 답답합니다. 여자친구가 학교 근처에서 자취 중이다 보니 데려다주는 날도 많은데 가기 전에 뽀뽀할라 치면 남들이 본다고 피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살짝 해줍니다. 이 문제로도 여러 번 다퉜었고 그때마다 여자친구는 결혼할 사이도 아니고 모든 게 다 조심스러우며 본인은 책 잡히기 싫다고 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확고한 여자친구네요. 답답한, 저는 그래서 항상 눈치 본다고 해서 좀 되게 답답한 성격일 줄 알았거든요. 자기의 주관은 확실하게 있네요. 무조건 CC라는 걸 알리면 안 되고 지킬 건 지키고 남들한테. 근데 저는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음 상태라면 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자기 입으로 뭐라고 그랬어? 결혼할 사이도 아니고 모든 게 다 조심스럽고 본인은 책 잡히기 싫다고? 이 말이 남자친구 앞에 할 말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그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들 그렇게 대놓고 말을 할 게 아닌 거 되게 상처가 되는 말이거든요. 그럼 진짜 헌신을 다해서 사랑하고 표현하고 이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백지수표로 돌아가는 건데. 참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라면은 진작에 조금 헤어졌거나 한번 뒤집었을 것 같아요. 대놓고 이렇게는 자기 안 되겠다. 나랑 계속 사귈 거면 다 알리자.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는 부분은 딱 하나예요. 물론 과내에서 같은 학교에서 사귀다가,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 안에서 사귀다가 헤어지면은 껄끄럽죠. 공통적으로 친한 친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헤어지고 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불편해지고.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 다니던 교회만 해도 그때 같이 커플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말고 둘 다 다른 교회로 떠난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한 명이 다른 교회로 옮긴 사람도 많아요. 그런 거 보면은 위험하죠. 연애라는 게 진짜 결혼하지 않는 이상 득보다 해가 될 게 많은 건 맞아요. 근데 그건 헤어졌을 때 상황인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시즌 2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시즌 2인가요? 지혜 씨랑 아마 같이 했을 때 얘기했을 거예요. 그 저희 학교래 교회에서 했던 게 무슨 약간 그게 뭐가 있어? 정찰제? 무슨 정찰제 이렇게 이름을 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겨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연애를 하고 싶어, 고백을 하고 싶어. 근데 하면 안 돼요. 뭐냐?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전도사님한테, 담당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전도사님한테 나 이 마음이 간다. 그래서 연애를 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커지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식으로 말을 먼저 선전포고를 하고, 그러고면 전도사님이 그걸 알고 같이 기도를 해줘요. 그동안 그게 6개월이었어요. 6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서도 그 마음이 계속 간다면 적극적으로 연애를 도와주겠다. 이런 약간 조건이었거든요. 지켜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소통했으면 좋겠네요. 지켜졌을 것 같아요? 해본 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시도?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되게 순수한 사람들 많았어요. 저 또한 되게 획기적이다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죠. 마음이 생겼을 때 감정적이라는 게 되게 불같기도 한 건데 6개월 동안 그게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든 거고, 진짜 그건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하다가 몰래 사귄 사람들이 더 많아요. 못 기다리니까. 이거 뭐예요?
몰래 몰래 연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아닌 것처럼 하고 밖에서는 연애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나쁘다고 봐요. 편하지도 않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고 났을 때 저도 시도는 했었죠. 마음이 가는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했다가 물론 그것 때문에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냥 되게 휩쓸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연애를 오랫동안 안 했었을 때예요. 그냥 뭐랄까 제가 좀 힘든 긴 연애를 하고 나서 되게 좀 상처도 많이 받고 이래서 그냥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안 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또 연애 세포가 슬금슬금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진짜 불 같은 거였어요. 불 같은 거. 그래서 잘 넘어갔어요. 잘 넘어갔는데 같은 교회에서 좀 물론 이렇게 안 좋게 뭐 헤어진 거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죠. 요즘 말하는 건 썸 정도인데 그렇게 약간 좀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사귀지 않았으니까 잘 안 된 건데 그러고 나서 뭐 서로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니지만 껄끄러웠어요. 볼 때마다 뭐 그냥 눈인사 정도는 하지만 일부러 가서 예전처럼 말 걸고 이러진 않았던. 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다른 교회로 가거나 그녀가 다른 교회로 가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근데 아무튼 그런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학교 안에서는 오죽하겠어요. 제 고등학교 때 한 사건을 들자면 저라면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한 여자가 있었는데 누나죠. 한 누나가 있었는데 제가 친했던 형들 3명이랑 사귀었었어요. 동시에 아니에요. 동시에 아니에요. 동시면은 진짜 나쁜 건데 이것도 나쁜 것 같아요. 물론 헤어지고 나서 다른 형들이랑 사귄 거지만 그들이 친한 관계인 걸 아는데 어떻게 사귈 수 있지? 그리고 그 형들마저도 서로 다 친한 관계인데 어떻게 그 친한 관계가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를 어떻게 사귈 수 있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 그때 그 사건에 저는 약간 그 형들에 대한 약간 실망도 많이 했었죠. 아무튼 뭐 결국 그 모든 형들과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너무 잘 알아요. 저도. 그런 모습들이 싫겠죠. 당연히. 그리고 열어두고 싶은 것도 있겠죠. 내 진짜 짝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괜히 또 껄끄러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진정한 연애는 못하죠. 이렇게 계속 숨기면서 연애하고 표현도 참고 이미 뭐 마지막에 뭐 진짜 결혼할 사이도 아니고 짝 잡히기 싫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정도면 저라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남자 대 남자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닙니다. 이 여자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 거예요. 아마 다른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라면은 그래도 이 여자가 너무 좋다라고 한다면 정말 한번 헤어질 각오를 하고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요구를 하세요. 요구. 욕 말고 욕을 하라는 게 쌍욕 말고 요구. 이렇게 하면은 우리 관계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뭐 제시를 할 수 있는데 제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아니면 그러니까 뭐 100% 들어줄 수는 없겠죠. 원래 갖고 있던 그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의 변화까지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이 관계는 빨리 끝내는 게 맞다고 봐요. 오히려 이 발목을 잡고 나머지 학교 생활에 우리 같이 가자님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더 불편해지고. 진짜로. 그러네요. 저는 아무튼 그러고 나서부터는 공동체 안에서 연애를 굳이 선호하진 않아요. 진짜 좋은 사람이 있지 않은 이상. 근데 또 막상 생각해보면 다른 공동체에서 다른 내 연인을 내 짝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내가 뭐 어떻게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생활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뭐 소개팅이란 개념이 많이 생겼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해보곤 싶습니다. 궁금하네요. 얼마나 불편할까? 생각만 해도 어색해요. 뭐 자연스럽게 같이 모인 자리에서 만나는 것도 아닌데 딱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궁금하긴 하네요. 어떤 느낌일지. 참.
아무튼 뭐 지금 너무 설레발이긴 하지만 아무튼 확고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진짜 저는 끝내는 게 맞다고 봐요. 최대한 빨리. 아셨죠? 차갑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뜨겁게 열정적으로 같이 가자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힘내시고요. 우리 같이 가자님은 정말 잘난 사람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내가 항상 여자친구에 비해서 내 여자친구가 없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사귀는 사람이 무조건 위고 내가 나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다가 아니에요. 진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그런 멋진 같이 가자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가기 전에 노래 한 곡도 듣고 올게요. Mercy Me, Time Has Come. There is a season for everything. There is a reason for all things here on earth. Every second of every moment seems to have its worth. Rest assured, life's not in vain, for all things work for His fame. Time has come to raise our hearts as one and glorify the God of everything. We live our lives for the renown of Christ. Oh, we are children of the sovereign King. From the moment of our first breath to the second we bid this world goodbye, and everything that is in between was made to magnify the one who holds all things in place, the ruler over time and space. Time has come to raise our hearts as one and glorify the God of everything. We live our lives for the renown of Christ. Oh, we are children of the sovereign King. Time has come to raise our hearts as one and glorify the God of everything. We live our lives for the renown of Christ. Oh, we are children of the sovereign King. Time has come to raise our hearts as one and glorify the God of everything. We live our lives for the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사연 갈팡질팡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굴러들어온 복 내가 걷어 차는 건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주락. 정말 요즘 제대로 갈팡질팡 중인 여대생입니다. 저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있는데 고민이에요. 저는 순수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사실 막 돈이 되거나 취업률이 좋은 학과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순수하게 배우고 싶어서 진학한 과거든요. 그래서 나름 공부도 재밌게 하고 그러다 보니 성적도 잘 나오고 해서 교수님들이랑도 좀 가깝게 지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가고자 하는 진로나 직업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과이고 제가 가고자 하는 진로는 경쟁률이 정말 치열해서 잘 될까 말까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취업 스트레스 장난 아니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매 학기 정기적으로 하는 지도 교수님과의 면담에서 교수님이 연결해 주시고 비용도 지원하는 쪽으로 소개해 줄 테니 대학원에 진학하는 게 어떠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저로서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이지만 저는 공부를 오래 할 생각은 없는데 취업을 생각하자니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학원에 진학하면 그건 취업 회피성 진학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고민이네요. 약간 제 여동생을 보는 것 같아요. 제 여동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되게 약간 비주류예요. 비주류과라서 그만큼 그 안에서 성공하기가 쉽지도 않고 돈 버는 방법도 제한적이어서 그만큼 더 그런 거겠죠. 그리고 대학원이 회피성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도 않아요. 되게 늪 같은 곳이에요. 대학원을 왜 가느냐 한다면 보통 반 이상은 그쵸 박사하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논문 통과해서. 근데 그게 어느 과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교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몇 년을 있어도. 그래서 제 여동생이 이렇게 있던 네, 그런 시간들 길진 않지만 다른 선배들의 주위 선배들에 비해서 들어보면은 되게 희망을 잃게 만드는 선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전해 들었을 때 몇 년을 해도 아직도 박사학위 못 땄고 논문 통과 안 된 사람도 있고 심지어 그러면서 계속 학교 기숙사 살고 있고 아니면 주위에 원룸 부모님한테 계속 돈 벌리고 있고 손 벌리고 있고 돈 벌리고 그래. 그런 거 보면서 동생이 또 되게 많은 걸 느꼈나 봐요. 내가 이 과를 잘 선택한 건가? 물론 초반에는 되게 감사했대요. 그 교수님이 나를 뽑아준 거에 대해서 되게 당돌하게 나이도 진짜 어린 상황에서 그 관련 과를 졸업한 것도 아니에요. 저의 동생은 제 동생은 외교학, 외교정치학을 이제 캐나다에서 했어요. 근데 한국에 왔을 때는 약간 심리학 그리고 약간 교육학이랑 합쳐진 과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전혀 상관없는 과의 교수님이 가능성을 보시고 열정을 보시고 오케이 승낙을 해서 이렇게 잘 된 거거든요. 연구원으로. 그 초반엔 너무 기쁘게 잘하고 밤새도 뭐 새는지도 모르고 체력도 좋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동생도 되게 지치고 이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주위 선배들에게 좋은 영향력만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사실이고 물론 좋은 선배들도 많이 만났죠. 근데 그렇지 보면서 난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이게 무슨 취업 회피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확고한 도전 정신이 있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거예요. 대학원 생활도. 더군다나 이제 박사학위를 만약에 목표를 한다고 한다면 단순히 대학원을 졸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박사학위를 위해서라면 진짜 치열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만약 아무래도 박사학위를 따면은 또 뭔가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겠죠. 여러 분야에서. 전문이니까. 의뢰. 전문인이 되니까요. 아니면 뭐 이제 교수로도 전임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또 다양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하고자 하는 것이 아직 뚜렷치 않지만 배우고자 하는 게 만약에 슬금슬금 올라온다 하면은 전 대학원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취업이 어렵다고 해서 굳이 배울 마음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공부를 오래 할 생각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대학원을 가는 거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무의미할 것 같아요. 오히려 열심히 계속 달리셨잖아요. 공부하시고 지금 당장 취업할 길도 만약 보이지 않고 지금 이전 사회적인 여건상 경제적인 여건상 내가 공부했던 전공으로는 뭔가 취업할 길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굳이 뭔가를 찾는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경험을 더 해보세요. 경험을 더 쌓고 해외도 나가보시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네? 어디 뭐 여행하실 그런 여유도 없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매년 갔던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약간 그런 것들을 더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더 확고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이 더 그러니까 몸소 느끼게 될 거예요. 진짜. 그리고 그때밖에 누릴 수 없어요. 이제 만약에 취업하고 일을 만약 금방 찾는다 하더라도 일하기 시작하면 뭐 그럴 겨를이 없어요, 진짜. 여유도 없고. 그래서 뭐 길게 아니어도 돼요. 뭐 6개월 정도? 아니면 뭐 길게는 1년 정도 여유를 갖고 약간 열심히 달려온 나를 보상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보상하는 김에 여러 가지를 더 얻고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워킹 홀리데이 이게 제가 계속 워킹 홀리데이 얘기하는 게 저는 못 가봤어요. 저는 그런 거를 못 해봤는데 너무너무 후회되고 하고 싶어요.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원하는 곳들 많이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나라들, 문화들. 그냥 한번 가보세요. 진짜. 내가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서 한번 생활을 해보시고 다른 사람도 만나보시고 대화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아마 여실 수 있는 그런 시야와 그리고 마음 안의 공간까지 마련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 들어 그쵸? 미래에 대한 생각이 다 많아질 텐데 이럴 때일수록 좀 여유를 갖고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앞에 있는 것들만 쫓지 마시고 앞에 놓인 그런 복 그쵸? 앞에 바로 복들 많죠. 근데 그런 것만 쫓다 보면은 그냥 자잘한 것만 죽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더 멀리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 말은 참고만 하시고 꼭 그러라는 건 아니니까요. 뭔가 이런저런 행복한 고민을 제가 또 다시 얹어드린 거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고민. 아무튼 이렇게 오늘 세 가지의 사연, 네 맘을 들려줘 사연 읽어봤는데요. 베스트 사연을 뽑기가 참 어렵네요. 어려운 만큼 노래 먼저 듣고 와서 제가 노래 듣는 동안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Parachute Band, Praise Him. Sing to the Lord.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베스트 사연을 뽑을 때가 됐는데요. 좀 어려웠어요. 되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냥 뭐랄까 조금이라도 동질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제가 예전에 겪었던 것들, 뭐 겪으신 분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았지만 그냥 갑자기 제 여동생이 너무 떠오르는 한 사연이 있어서 그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 사연, 마지막 사연을 보내주신 갈팡질팡님께 베스트 사연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리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물은 신앙서적 바디케어 세트, CCM 앨범, 한독 화장품, 더 파셀의 헤어앤 메이크업, 이용 쿠폰 등등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상품 고르셔서 연락처, 성함,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에 연기되었던 수능 시험이 있었어요. 놀란 가슴 쓸어내리며 평정을 찾고 최선을 다했을 수험생 여러분,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이후의 일은 잠시 접고 인생의 큰 관문을 스스로의 힘으로 통과하신 것을 자축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락이 여러분을 응원하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주락, 저 태양과 함께 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Nearer, my God, to thee. Nearer to thee. E'en though it be a cross that raiseth me, still all my song shall be nearer, my God, to thee. Nearer, my God, to thee. Nearer to thee. And though like the wanderer, the sun gone down, and darkness be over me, my rest a stone. Yet in my dreams I'd be nearer, my God, to thee. Nearer, my God, to thee. Nearer to He says, peace, peace, be still. Lifts his hand, peace, be still. And like a child, my heart obeys him when he says, peace, be still. Hear his voice, peace, be still.